토지를 공부하고 싶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뭔가요? 가장 좋은 방법. 아무 땅이나 사면 돼요. 네? 아무 땅이나. 그러면 그렇게 이제 마음에 드는 물건이 나온 다음에 네. 뭔가 현장을 가봐야 되겠다 해서 네. 이제 현장에 또 나가보잖아요. 그렇죠. 네. 뭐 다 조사는 끝나고 컴퓨터로 네. 이제 네. 다 조사할 거는 조사하고 네. 나가면 또 멍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멍해질까요? 저도 처음에 멍했어요. 네. 한번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일반 매물 보러 가는 거랑 경매 매물 보러 가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제가 처음에 느낄 때. 왜 그러냐면 부동산을 가도 그러니까 일반 매매를 하려고 가신 분들은 진짜 내가 살 마음인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 할 게 없잖아요. 속일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거 보여주세요, 저거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언급을 할 수 있는데 경매니까 혼자 찔리는 거야. 어쨌든 가서 부동산 가서 이거 입형때 얼마예요 물어보는데 난 사지도 않을 건데 네. 막 혼자 막 상상의 나를 피면서 혼자 막 찔려가지고 조사가 제대로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약간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 먼저 인지하시고 그러면 이제 왜 가면 멍해질까? 조사에는 현장에 나가기 전에 방금 이제 후레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먼저 손품을 하셔야 돼요. 손품과 발품이라는 게 있어요. 손품과 발품. 근데 손품으로 먼저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물의 아파트의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 공실, 나와 있는 것들, 주변 환경, 기반 시설, 여러 가지로 주변 호재까지, 학군까지 여러 가지로 조사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그 많은 것들을 미리 손품으로 조사를 딱 해놓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가면은 이 손품이 조사가 안 되어 있으면 현장에 나가면 뭐냐면 뭘부터 봐야 될지 모르는 거지. 처음 간 동네. 그렇죠. 처음 갔는데 뭐부터 봐야 되지? 이렇게 멍한 거예요. 근데 손품이 되어 있으면 미리 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현장 가서 이 호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고 이 여기랑 얼마나 먼지 알아봐야 되고 이 금액이 정말 맞는지 알아봐야 되고 공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미리 손품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가서 조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현장 갔을 때는 그런 조사를 할 때 내가 조사한 내용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야 조사할 게 많고 들을 게 많고 여러 가지로 많이 조사할 수 있는 거지 이 손품이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냥 갑자기 후레이님과 저가 갑자기 고덕에 한번 가봅시다 딱 가면은 같이 뭐 하는 거야? 왜? 대략은 알지만 지금 현재 흐름이 어떻게 됐고 어떤 단지가 들어오고 어떤 호재가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를 우리가 서로 공부를 안 하고 손품을 안 판 상태에서 현장을 갔기 때문에 둘이서 딱 가서 그냥 진행하고 있네요. 부동산 가서 듣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손품을 무조건 안 하시면 현장 가서 이제 멍하게 되는 거죠. 꼭 손품을 팔고 현장에 임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에 맞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그런 손품을 판 것들을 확인하는 정도로만. 그렇죠. 거의 확인. 왜냐면 제가 처음에 경매를 배울 때는요 지금처럼 정보가 오픈되어 있거나 많지 않았어요. 처음 공부할 때. 그래서 무조건 손품들을 팔고 현장 가서 완전 다른 내용에 대한 내용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음만 먹고 두세 시간 정도 앉아서 그 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부동산이랑 통화도 해보고 그 호재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거의 한 80~90%는 알고 가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송파에 간다 가정을 해보면 송파에 지금 방이동 밑쪽으로 이제 9호선 그 종합운동장에서 지금 연장을 하고 있거든요. 연장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현장 컴퓨터로 조사할 때 손품을 할 때는 연장하고 있다까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현장 가서 그럼 진행 단계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현장에 가보면은 안내판 같은 게 있죠. 언제까지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보면은.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이랑 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좀 늦어질 것 같다 아니면은 빨라질 것 같다 이런 정보를 얻어야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 주변에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거니까 현장 갔을 때는 요새는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손품을 팔고 현장에 가서 확인 절차를 한다라는 마인드로 현장에 가야 내가 멍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요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네. 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신 쪽 토액 토지. 토액 토지? 네. 네. 저는 토지를 좀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토지를 공부하고 싶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뭔가요? 가장 좋은 방법. 아무 땅이나 사면 돼요. 네? 아무 땅이나. 아무 땅이나? 소액으로 아무 땅이나 그냥 하나 사세요. 그러면요 거의 전문가예요. 반전문가. 사자마자 잘못 샀네. 그러면 도로가 없네. 맹지네. 이게 이론으로 배우는 거랑 내가 소액으로 해서 100만짜리, 200만짜리 토지를 경매를 낙찰을 받아서 딱 사는 순간 거의 반 전문가가 돼요. 왜? 내 거가 됐으니까 내 땅을 어떻게 활용할까부터 시작을 해서요. 방법부터 고민해보고 용도 지역 보고 여러 가지들을 안 찾아보던 것까지 다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오해하지 마시고 아무거나 받으시면 안 되고요. 미리 좀 공부하시고 받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토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아무리 공법책을 봐도 와닿지 않는 거예요. 어렵죠. 공부. 어려워요. 이게 토지라는 게 사실 이게 관련된 법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약간 전 너무 어렵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냥 저만의 기준을 잡고
믿고 소액으로 한번 찾아가지고 사보기로 했어요. 그냥 날린다 생각하고 처음에 완전 뭐 400만 원짜리 이런 믿으실 수 없겠지만 4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때 용도 지역이 뭐 계획관리 지역이다. 그렇구나. 다른 거보다 좀 더 좋은 거였구나. 도로가 붙어 있는 거 저는 잘 모르니까 도로가 붙어 있는 게 좋겠다 해서 도로 있는 거 사니까 건축이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관심 갖게 되니까 진행이 되더라고요. 더 찾아보게 되고 저는 이제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매 시작할 때 이제 먼저 현장에서 부딪히고 이론을 정리하는 스타일이라서 토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먼저 소액을 받아보고 진행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 토지 투자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계획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계획. 그래서 계획의 종류는 많아요. 그래서 국가의 전반적인 계획을 다루는 국토종합 계획이라는 것도 있고요. 도호 계획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강원도 하면은 강원도 계획도 있을 거고 그 하위 계획인 뭐 서울시다 그러면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도 있고 그 하위에 관리 계획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투자할 때 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국토종합 계획을 먼저 참고를 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국토종합 계획에서는 크게 부지를 언급하는 곳은 이제 뭐 한 크게 3군데 정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 접경 지역 그리고 세종시 그리고 새만금 이렇게 3개의 지역이 크게 언급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접경 지역은 아직 먼 얘기인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 투자할 때 처음에 금액도 크고 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쪽은 약간 배제해 놓고 그리고 세종을 보니까 세종은 뭐 제가 뭐 접근할 수가 없는 금액이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이건 나와 맞지 않는 토지 투자처구나. 그래서 약간 좀 접어놓고 나중에 좀 자본이 생기면 또 관심을 갖든지 뭐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밀어놓은 거고 세 번째로 이제 새만금을 봤죠. 보니까 군산과 김제와 부안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획 읽어보니까 군산이 뭐 산업이 들어오고 뭐 김제는 농업 관련된 시설들 그리고 부안이 관광 레저들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 금액대 맞춰보니까 부안이 아직도 저평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안에 있는 토지들 소액자리들 경매 나오는 것도 찾아가지고 낙찰을 받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토지를 이렇게 몹다 보니까 어느 순간 벌써 뭐 약간 뭐 몇천 평 정도까지 됐는데 사실 여러분들 몇천 평 하니까 많아 보이는데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사실 해보면은. 땅 부자시네요. 땅 부자는 저보다 많은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작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 모으신 거예요? 조금 400만 원짜리 하면 사놓고 또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아니면 한 1년 정도 있다가 또 돈이 좀 모이잖아요. 그래서 모은 돈 가지고 또 한 필지 사놓고 근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00평 정도 되는 땅도 있고요. 좀 더 큰 덩어리의 땅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 기준은 뭐 10만 원 미만짜리를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경매라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 기술을 활용해서 한번 받아보자 해서 저는 경매나 공매나 일반 지주 작업 그리고 일반 매매 이런 4가지 기술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남북관계가 좀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전 정권과 다르게 남북관계 그러니까 전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전쟁을 한다 뭐 이런 좀 위협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화해 모드로 갔고 조금 더 이제 북한이 좀 개방 쪽으로 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눈을 약간 접경 지역 쪽으로 가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접경 지역에 있는 토지를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요새는. 말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접경 지역 접경 지역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새만금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국토종합계획을 보고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아요. 저는 그 토지를 보는 큰 기준은 계획을 먼저 봐야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국의 접경 지역은요 9개로 나눠져 있어요. 9개로. 그래서 고성, 인제, 양구, 화천, 철원, 그리고 연천, 파주, 그리고 김포, 강화 이렇게 해서 9개 접경 지역인데 사실은 뭐 행정구역을 따지면 철원이 이렇게 옆으로 길쭉하게 생겨서 화천이 그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붙어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접경 지역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 그 접경 지역에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다 다운받아서 어떻게 축이나 그런 것들을 다 본 거죠. 그래서 이 축으로 이런 도로가 깔리고 이런 철도가 깔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오겠구나. 그럼 그런 축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거시적으로 그렇게 보고 미시적으로는 항상 건축이 가능한 땅. 근데 접경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민통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DMZ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통선 아니나 그 DMZ 안에서는 DMZ는 이제 건축이 안 될 거고 용도지역을 보면은 뭐 제한보호구역이나 통제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제한보호구역은 건축이 가능해요. 통제보호구역은 건축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안 되지만 만약에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민통선이 이제 좀 약간 없어지거나 GP가 이제 없어지면 규제됐던 거의 이런 거죠. 뭐 그린벨트였다가 풀리는 형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걸 노리고 또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제가 좀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어서 투자를 하는데 건축이 가능한 땅들만 모으고 있는 거죠. 네.
뭐냐면 남북관계가 또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남북관계는 사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북한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접경지에 투자는 제가 강력하게 푸시를 할 수가 없는 게 저의 의사와 다르게 우리나라의 뭐 문 대통령의 의사와 다르게 갑자기 땅값이 이렇게 요동치는 지역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인지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민통선 안에 있는 토지인가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민통선 안에 있는 토지를 이제 매수를 해 놓은 거죠. 아, 그런데도 들어갈 수가 있나요? 출입되나요? 원래는 이제 그 주민밖에 안 돼요. 예, 주민밖에 안 되는데 이제 팁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파주 같은 경우에는 민통선 안에 통일대교를 건너면요 그 안에 그러니까 백연리가 있는 통일촌이라고 있어요. 그 통일촌 안에 부동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 전화를 해서 사장님 저 땅 보러 가고 싶은데 하면은 그분이 그분 차를 갖고 나와요. 통일대교 밖으로. 그 다음에 같이 주민이랑 같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그 민통선 내에 있는 토지를 구경할 수가 있죠. 그렇게 처음에 구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토지를 매수하니까 저는 농지를 받았거든요. 농지를 샀는데 농지증을 받기 위해서 이제 또 관공서 또 통화해서 관공서 통해서 또 출입할 수 있고 이제 제가 이제 다다음 주쯤에 이제 제가 출간을 앞두고 있으니까 출간이 끝나고 좀 바쁜 게 끝나면 실제로 농사를 지으러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출입증을 받으려면 그 군부대에다 신고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출입증 신고하는 거 하러 다다음 주에 갈 예정이고요. 그 진행이 되면 이제 묘목을 심으려고 합니다. 아, 나무 심으시려고요? 네, 아로니아 심으려고요. 그래서 심어놓고 기다리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농지 받으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거주하시면 관리를 매번 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묘목을 심어 놓고 저는 이제 최소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서 보려고 하거든요. 가서 보고 뭐 비료도 한 번씩 주고 잡초도 뽑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묘목을 심어 놓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농지를 투자하실 때 뭐 주말 농장도 해도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사실 멀지 않아요. 그게 생각보다 차 타면은 1시간 정도도 안 걸릴 거예요. 안 막히면 자료 타고 올라가면 1시간 정도면 가니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계획은 어쨌든 국토종합계획. 그렇죠. 큰 골자에서는 국토종합계획을 보고 하위 계획. 내가 만약에 부안을 투자하겠다 하면 부안, 군 계획을 봐야겠죠. 그리고 군산을 하겠다면 군산시 도시기본 계획을 봐야 되고. 사실 뭐 많아요. 저는 뭐 화성도 있고 당진도 있고 평택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호재가 잠재져 있는 지역들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인에 맞는 자금이나 상황이나 관리나 이런 것들이 본인 상황에 맞는 지역을 선택해서 계획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계획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토지를 그렇게 사 모으시는 이유가 있으시죠? 계획이 사실 그렇죠. 계획은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컨셉이 있는 거죠. 컨셉이. 저는 이제 어떠한 컨셉이 있냐면 500짜리, 1000짜리 이렇게 1년에 최소한 한 필지 이상은 모으려고 해요. 한 필지 이상은 아직 목표지만 이제 한 40 중반이나 50 되기 전에 저는 이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꾸준히 뭐 한 건씩 투자하고 이렇게 진행은 하겠지만 지금 젊을 때 열심히 일을 해서 고민을 해보니까 제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면 지금 번 월급을 그냥 예금을 해놓으면 어쨌든 그 예금 플러스 이자밖에 안 나온다는 결론에 도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경매라는 기술을 활용하거나 일반 매매 기술을 활용해서 필지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쌓아놓는 거죠. 쌓아놓은 다음에 이제 제가 은퇴할 시점에 40 중반이나 50 정도 되었을 때 나머지 제가 뭐 70세까지 산다 가정했으면 한 20년 남은 거잖아요. 그 20년 동안에 매년 한 필지씩 매도를 하면서 또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과정을 진행하려고 저는 저만의 이제 컨셉을 잡은 거죠. 지금은 500만 원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만 원짜리를 500에 사는 거잖아요. 2000만 원짜리를 500, 1000에 사는 거고 그게 10년 후, 15년 후에 제가 그 필지를 팔 시점에서는 분명히 최소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이 돼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계획 하에 있는 물건들을 접근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죠. 충분히 호재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경매라는 기술로 싸게 샀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면은 뭐 4, 5천 정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제가 50대에 만약에 판다라고 가정을 하면 50세 때 그 필지를 하나 팔면 그 시점에서의 지금의 연봉 이상이 나온다. 라는 개념으로 적금을 분다 생각하면서 토지를 한 필지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또 저희 컨셉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나는 뭐 주택으로 하겠다 그러면 주택을 한 채씩 해서 준공공 임대 사업자 내면 되니까 한 채씩 해서 8년 후나 10년 후부터 한 채씩 팔면서 또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거고요.